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요즘 제가 사용하던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뭔가 저하고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 찍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보기 좋게 멋지게 만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오늘은 14번째 순서로 한국 천주교의 정교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천주교의 정교유착이 왜 불교 탄압과 차별이냐고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 틀을 놓고 보면은 그것이 결국 유착해서 혜택을 받은 쪽에 속하지 못한 곳에는 차별과 탄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학생 시위에서 촉발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12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개헌을 거쳐 민주당 신파의 장면이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형식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민주당 구파의 윤보선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과 밖의 기대와 우려 속에 취임한 장면은 정치 기반이 취약한 데다 성격이 매우 나약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갈 지도자감이 못 되었습니다. 이는 5.16 쿠데타가 일어나 이를 수습할 엄두도 내지 않고 도망쳐 순영원의 몸을 숨겼던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본래 미 대사관저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해화동인가요? 명륜동 칼멜 순영원에 며칠 동안 수도에 숨어 있었죠. 그 당시 순영원장이었던 사람의 회고담을 나중에 제가 읽어봤습니다. 장면은 해방 전 서울 해화동의 동성상업학교 등 천주교계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것이 이력의 전부였는데 한때 예수 성심신학교에서 그에게 영어와 신학을 배운 제자인 노기남이 한국인 최초로 주교가 되어 그 인연으로 해방 이후 천주교의 전폭 지원을 받아 거물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게 된 인사입니다. 천주교 추천으로 미군정 시절 민주의원과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의원을 지내고 1948년에는 재원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정부 수립 후에는 여러 차례 유엔 총회 한국 대표단 수석 대표와 대통령 바티칸 특사, 초대 주미대사 등 외교 분야에서도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 뒤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정치 거물로 성장하였으나 이승만과 갈등이 커져가면서 자유당 정권과 결별하고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956년에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신익희 대통령 후보와 함께, 신익희는 구파 쪽이죠, 부통령 후보로 나서 당선되었지만 그것은 아무 힘도 없는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이때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한국 천주교회는 교회재단이 운영하는 일간 경향신문,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했죠. 또 대구교에서 운영하는 대구매일신문과
주교회의 기관지인 경향잡지, 가톨릭 시보 등을 통하여 불의와 암흑의 세력, 이건 자유당을 지칭하겠죠, 에 대한 싸움을 겁내지 말고 닥쳐올 선고를 기회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고해 형성체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나아갑시다며 적극 행위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신자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득표 공작에 나섰고, 신부들도 민주당 지지를 위해 총력을 집중하면서 자유당 측에서 천주교가 공산당보다 무섭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된 후 이승만 정권과 천주교 사이에는 대결 양상을 띠기 시작해요. 천주교 신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부에서 바티칸에 노기남 대주교를 경질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보내서 바티칸에서도 추기경을 파견해서 노기남 대주교에게 경향신문의 정부 비판과 교회의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장면의 정치 생명이 위협당하자 이를 방어하려고 한국 천주교회가 과거 여당과의 밀월 관계를 청산하고 야당을 지지한 쪽으로 급선회하며 정치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 시보 사설을 통해 적극적인 정치 참여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런 식으로 천주교의 지원을 받은 장면은 민주당 내의 실력자로 급부상하여 조병옥의 구파에 맞서 신파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뒤 새로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이때 심지어 4.19 며칠 뒤죠, 4월 21일 경무대를 방문한 주한 미대사 메카나기에게 4.19 유혈 사태가 일부 천주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면의 음모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시기를 거쳐 1960년 8월 천주교 신자 장면을 내각 수반, 국무총리로 한 정권이 탄생할 때 전국의 천주교 신자는 단 45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체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시보의 사설 부제목을 모든 종교에 대한 무차별주의는 옳은가? 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진한 글씨로 이 나라의 가톨릭 신자인 정치가는 언제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보다 더 중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사설 본문에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자유나 교회 활동의 협조는 천주교회를 위하는 데만 국한된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천주교의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정교 분리를 무시해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심각했죠? 기관지 사설에서 이처럼 장면 정권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드러내게 된 데에는 이승만 정권 출범 초기 장면으로 대표되는 천주교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부터 그것이 정권과 교회와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결국 천주교 대구 대교구에서 운영하는 대구매일신문이 테러를 당하고 경향신문은 폐간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한을 풀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장면과 천주교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반대 노선을 취하게 되면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경향신문과 대구매일신문은 대표적인 야당지로 성장했고, 경향신문은 정부 여당 비판 논조를 편 덕분에 당시 동아일보 다음으로 발행 부수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천주교와 신자들의 이런 기대를 장면이 저버리지 않았으면 자유당과 민주당 정권 시절 주요 정치 지도자의 종교 분포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개신교 39.2%, 천주교 7.4%, 불교 16.2%였다가 민주당 시절에는
개신교 19.8%, 천주교 11.9%, 불교 7.0%로 천주교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개신교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전체 국민 대비 신자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천주교는 총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의 4.1배였습니다. 고위직이. 5.16 쿠데타로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 자리를 채 9달도 지키지 못했던 장면이 천주교의 요구를 현실에 하려고 애쓴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불교인의 비중은 자유당 시절의 16.2%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 7%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지만 혹 장면 정권이 몇 년 더 지속되었다라면 정부 고위 인사 등용에서 이승만의 개신교 특혜에 못지않은 천주교 특혜를 펼치고 불교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공보비서관이었던 송원영, 서울 동대문 지역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 했죠. 송원영 등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에 개인 사무실이었던 경향신문사 고문실에서 민주당 창당과 선거대책 논의가 이루어졌고, 장면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는 경향신문 사장 한창호가 장면 정권의 요직 인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가 장면 정부의 가장 큰 자금원은 천주교회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당선 직후에 노기남 주교가 교우들은 일체단결하여 임무를 다하도록 기도와 희생을 아끼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주교회의 기관지 경향잡지 논설에서는 법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의 남용을 비판하는 등 노골적으로 정권의 힘을 실어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어겨야 한다고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정치와 밀접하게 지내온 것이 한국 천주교의 역사였고, 물론 세계 천주교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례는 1945년 미군정 출발 시점에서부터 이 땅에서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미군이 진주한 직후 노기남 주교가 군정 측에 협력할 천주교 지도자 명단을 미군정에 넘겨주었고, 9월 26일에는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던 미군정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장병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의 군종사령관 겸 뉴욕 교구장이었던 스펠만 대주교가 9월 8일 미군과 함께 입국하여 한국 교회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일제강점기 한때 평안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추방당한 뒤 해방 후 초대 교황사절로 입국한 번 주교도 미군정과 천주교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로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경향신문을 통해 미군정에 대하여 일관된 지지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훗날 갈등이 커져서 결별하게 되지만 이승만에게 장면을 소개한 것도 노기남 주교였습니다. 이승만이 재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출마하려던 지역구를 장면에게 양보하고, 정권 출범 후에는 주유엔, 주미대사와 국무총리 등 요직에 계속 중용하였던 것도, 또 1945년 귀국 이후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노기남 주교가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초기에 적극 지지하고 천주교 신자 장면 정권 출범을 마치 천주교 정부 수립처럼 받아들이며 적극 지원한 덕분으로 당시 신자 비율에 비하여 4.1배가 되는 천주교 신자가 고위 인사로 진출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결국 불교나 천도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5.16 쿠데타가 나자 천주교가 빨리 방향을 돌립니다. 5.16 쿠데타를 지지하고 또 박정희 정권과 오래도록 유착관계를 이어가죠.
그것도 이승만 정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결별하게 됩니다. 자,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칩니다. 오늘 11월 24일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